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월가에서 연준 피벗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베팅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채권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진단도 했고요. ING 27자 노트인데요. 연준 피벗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달에 75bp 인상한 데 이어서 올해 안에 125bp 정도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된다. 9월하고 11월에 50bp를 더 올리고 12월에 마지막 회동에서는 25bp. 그러니까 정상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ING는 미국 침체 위험이 갈수록 커지면서 인플레가 내년에 더 빠르게 진정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장의 핵심 테마가 될 것 같다고 봤습니다. 또 가계 재정이 이미 인플레 압박을 받고 있고 소비 심리도 바닥에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난 2년간 한 20% 그러니까 40% 정도 오른 주택 시장까지 꼬꾸라지면은 침체 동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커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여기다 해서 달러 강세 최근에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 확대도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역풍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ING는 미국 시중 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순 10년물 국채 금리가 3.5%까지 뛴 게 자기들은 정점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달러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75bp를 인상하고 나서 이른바 뉴스에 파는 그런 반응 때문에 조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약세 모멘텀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연준이 매파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9월까지는 달러 가치 하단을 지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또 위험자산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특히 유럽 리스크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안전피난처인 달러 가치가 계속 뒷받침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유로 달러 패리티가 단기적으로 다시 테스트될 거다. 그러면서 G20 통화 가운데는 노르웨이 크로네하고 캐나다 달러 정도만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25일자 분석인데요. 연준이 연말까지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인하 쪽으로 선회할 거다 하는 그런 쪽으로 월가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베팅은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결국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갈 거라는 관측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난 22일이죠. 2.781%로 크게 떨어졌다. 이게 이제 5월 27일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2.7%를 더 밑돌았죠. 또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 금리, 오버나잇 인덱스 스와프 같은 금리 파생 상품 동향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3.3%까지 높이고 나서 내년 6월쯤 인하에 나서고 그렇게 해서 내후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를 2.5%로 낮추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하는 모드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가계 재정하고 노동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침체 때문에 조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성급한 기대다. 그리고 설사 침체가 오더라도 여전히 인플레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연준이 근본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그런 반론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시장 전략가 보고서인데요. CNBC가 25일자에 인용을 했습니다. 채권시장에는 이미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반영이 됐다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이런 최근의 추이는 위험시장이나 시장 변동성의 최악도 지났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침체 경로에 좀 더 편안해지면서 이제는 성장주들이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걸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자기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선호한다. 그리고 이건 기술주의 더 나은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게 자기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소비자들의 상대적 주가 수익률이 지금 경기 둔화
지금 한 20년, 30년 사이에 가장 그 심각한 상황인 걸 고려를 해도 역대 최고치로 거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26일자 분석입니다. 미국 증시의 약세장 종료가 아직 멀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약세장 종료를 가늠하는 그 핵심 지표로 간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수정폭인데 이게 최근에 악화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실적 수정폭이 이달 들어서 아주 계속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세장 종료가 아직 요원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 최근에 실적 수정폭 추이가 애널들이 그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낮추는 사례가 더 많은 걸 우리한테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기준으로 S&P 지수 편입사의 그 실적 수정폭이 앞서 분석에서 산정했을 때에 비해서 한 14% 이상 주저앉아서 마이너스 근 20%로 집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표가 거의 모든 섹터에서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내구재, 운송, 보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실적이 떨어졌고 반도체도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미디어, 의료, 필수 소비재 쪽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거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런 실적 수정폭 하락세가 증시가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한 몇 분기 정도는 약세 국면을 이어갈 걸 시사하는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 분석인데요. 투자자들이 일단 매수를 멈추고 미국 증시가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26일 CNBC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너무 비싸다. 따라서 현금을 더 넣기 전에 주가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기업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더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특정 업종에서 한 종목이라도 크게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 밀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호재들이 있다. 따라서 더 떨어진 다음에 그런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75bp 추가 인상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는데 이건 함정이다. 주의하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CIO 얘기인데요. 연준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문제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인상을 중단하고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장이 언제든지 올라왔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그 사이 기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윌슨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시장 이슈는 그 기업에 대한 경기 둔화 충격 그리고 과도한 연준 긴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성장 시그널이 꾸준히 부정적이었던 측면을 고려하면은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는 그래도 나았다 하면서도 채권시장도 연준이 지나치게 금리를 올려서 침체를 부르지 않겠느냐는 점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6월 미국 증시 저점을 자기는 마지막이라고 보지 않는다. 2022년 침체 시나리오를 가상을 하면은 S&P 지수가 최악의 경우에 3천까지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는 경기 방어주를 선호한다. 헬스케어라든가 부동산 투자 진착,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유틸리티를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킹달러 여건에서는 내수 종목이 킹이다. 이런 충고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미국 수석 주식 전략가 권고인데요. 킹달러 상황에서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보다는 미국 내수에 주로 의존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건 대부분 짐작들 하실 겁니다. 코스틴 얘기는 이렇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하고 유로달러 페리티 같은 거에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가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주목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달러 초강세로 인해서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번 분기 높은 수익 손실이 날 거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강달러 기간은 S&P 지수 종목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온 시기하고 일치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국내 매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S&P 지수 종목으로 구성된 그 골드만삭스의 그 중립 등급 바스켓이 올해 들어서 비교 가능한 글로벌 그 종목 바스켓에 비해서 주가가 평균 11% 웃돌았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얘기도 했는데요. 케이블 그 회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통신업체 버라이즌 이걸 미국 내수 특화 종목으로 특히 거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제너럴, 그 치폴레, 멕시칸 그릴, 그리고 타깃, 알트리아, 그 크로고도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 그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은 계속 저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판단을 한다고 했고요. 또 중국 수익 익스포저가 높은 미국 종목 또 앞으로 더 도전적인 환경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 좋았죠. 그랬는데 뭐 과연 이게 얼마나 될까 그런 조바심들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 좀 찬물 끼얹는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연준이 그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인플레를 잡으려고 외줄타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외줄타기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말에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단기적으로 긴축을 지나치게 할 위험이 지나치게 긴축을 덜 할 위험보다는 작다고 그런 걸 이제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 결국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피할 가능성은 작아질 거다. 그래서 연말에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또 특히 파월 의장이 인플레 견제를 위한 그 연준 책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그런 쪽으로도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새벽 나온 걸 보면요. 더 좀 어둡게 봤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졌는지 뭐 아닌지 그거는 둘째치고 최근 나오는 지표들은 심각한 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경기 회복은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하고 기업의 총 지출이 지난 6개 분기의 평균 연율 한 6% 성장률을 이어왔는데 지난 2분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월간 소비 지표 역시 보합세나 감소세를 시사했고 특히 제품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고가뿐만이 아니다. 식료품 지출도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줄어들었는데 인플레 수치가 워낙 높으니까 이런 게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널 얘기는 이런 변곡점에 온 게 어느 정도는 놀랍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 국면이 있더라도 짧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확장 국면이 아주 끝났다는 건 아니다. 앞으로 훨씬 약한 모습으로 갈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